네,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용욱 기자 어서 오세요. 네,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이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, 결국은 기존에 있었던 부양 의무자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는 건데 기존에 어떤 허점이 있었던 건지 좀 알려주세요. 네, 맞습니다. 기존의 그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라는 걸 이번에 정부가 발표했는데 기존 허점을 보완하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개념입니다. 지금까지는 그 저소득층이나 뭐 장애인분들의 그 부양 의무를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 많이 맡겨왔습니다. 하지만 이제 이것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대신하겠다 뭐 이런 뜻인데요. 그동안 이제 뭐 저소득층,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의 이 소득이 거의 없으신 이런 분들은 최저 생활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기초생활 보장제도라는 것을 정부가 운영해 왔습니다. 그래서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 왔는데요. 하지만 이 어르신들 중에서 뭐 법적으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그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. 왜냐하면 그 법적으로 부양 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그 의무자가 부양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었는데요. 하지만 그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뭐 서로 생계가 바빠서 부모의 부양 의무를 제대로 다 하지 못하는 경우나 또 뭐 좀 어떻게 하다 보면 연락이 서로 뜸해져서 서로 거의 뭐 연을 끊다시피 하는 경우들도 많으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어르신분들이 혼자서 생계를 꾸려나가야 되는데 제대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.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 법적인 부양 의무자 그 기준을 좀 완화하고 또 일부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이 법적으로 이제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의 이 자격을 부여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. 의무를 부여하긴 했지만 실제로 이제 이행할 수 없는 부양자들 때문에 이제 이런 대책이 나온 것 같은데 지원금이 이제 오르게 되잖아요. 지금 현재의 규모와 오르게 되는 규모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? 네,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어르신분이 계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자녀분이 있으신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제 기초연금이라 해서 월 한 20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셨습니다. 하지만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자녀분이 실제로 능력이 되지 않고 했을 때는 이 20만 원 가지고 사시기가 사실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개선해서 정부가 뭐 집안에 뭐 아무리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어르신분들이나 중증 장애인이 있으신 집안의 경우에는 뭐 생계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월 한 46만 원 정도가 더 추가로 지원되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런 어르신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월 전체적으로 20만 원 받으시던 분이 한 뭐 66만 원, 67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어서 그래서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좀 많은 개선이 될 것 같아요. 근데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예산이란 말이죠. 이 돈을 어떻게 확보를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정부가 어제 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3년간 한 4조 3천억 정도가 더 들 것이다. 뭐 이렇게 예상치를 발표했습니다. 근데 이제 취재한 결과 뭐 이 예산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등을 취재해 보니까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지금으로서의 예상 수준이고 실제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은 얼마든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뭐 그런 입장이었습니다. 게다가 이제 정부가 이번에 부양 의무자 제도를 좀 완화하는 수준으로 정책을 발표했는데 일각에서는 이 부양 의무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해달라 뭐 이런 목소리도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. 그럼 이 요구까지 만약에 다 들어준다면 추가로 필요한 재원이 약 10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좀 문제인데 정부가 이번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 재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질 않았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새 정부의 정말 다양한 복지 공약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. 뭐 의료와 관련된 것도 그렇고 오늘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도 그런데 재원 마련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도 들리고 있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새 정부가 뭐 이제 출범한 이후에 복지 정책을 위주로 이제 5년 임기 동안 해야 되는 과제를 100대 국정 과제로 선정했습니다. 그래서 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약 178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. 그럼 이 재원을 어떻게 과연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경제 성장 등을 통한 자연스러운 그 세금 확대와 또 뭐 지출 구조 개선 등을 통해서 또 세금 쓰는 곳을 좀 절감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 178조를 충당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.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인 얘기이고 결국은 이 증세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시각들이 많은데요. 실제로 정부가 최근에 법인세나 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일명 뭐 부자 감세를 좀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증세를 통하더라도 지금 얻을 수 있는 세수가 연 한 5조 5천억 정도
그래서 5년으로 따지면 한 27조 원 그 정도 네. 수준입니다. 턱없이 부족한 거죠. 예,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100대 과제를 다 하려면 178조가 드는데 거기에 네. 비해서는 턱없이 좀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런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상세히 네.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진짜 말뿐이 아닌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제대로 된 공약이 실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장용욱 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